자연의 역습. 일상이 재앙이 되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자연이 보내는 경고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한때는 뉴스에서나 접할 법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여름에 내리는 폭설, 겨울철 기록적인 폭염,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폭우와 극심한 가뭄까지 이러한 현상들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오히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불안감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2023년 캐나다 산불은 자연의 역습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수백만 헥타르의 숲이 불타오르며 발생한 연기는 미국 뉴욕까지 날아가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다니며 여기가 화성인가? 라는 농담 섞인 비명을 내질렀다. 같은 해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도로가 녹아내리고 주요 도시들이 에어컨 전력 수요로 전력 부족 사태를 겪었다. 아시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몬순폭우로 인해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강이 범람하며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회사는 문을 닫고 농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일상이라고 불리던 것들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재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지구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우리는 이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전례 없이 증가했고 지구 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제는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 해안가 마을이나 열대성 기후 지역뿐 아니라 내륙의 대도시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뉴욕, 런던, 서울 같은 주요 도시들조차도 기록적인 폭염, 홍수, 대기오염으로 인해 생존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과거에는 뉴스 속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재난들이 이제는 점점 더 우리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연이 보내는 경고는 분명하고도 강렬하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만을 제시한다. 바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진짜 가져오는 변화 충격 그 자체. 기후변화는 더 이상 단순히 환경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렸지만 이제는 그 영향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현실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지구는 우리에게 더 이상 경고하지 않는다. 이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를 살펴보자. 과학자들은 몇십 년 후를 예상했던 빙하 감소 현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극은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하는데 이 에어컨이 고장나면서 지구의 온도는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이는 단지 바다 가까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천과 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홍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몰디브 같은 섬나라는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으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기후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날씨 패턴 변화도 심각하다. 열대 지방에서는 사이클론과 허리케인의 빈도가 증가하며 그 강도는 더 강력해지고 있다. 2020년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시즌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었다. 단순히 강풍과 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재건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피해를 남겼다. 이러한 재난은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인구 이동을 초래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초래한 식량 위기는 더욱 충격적이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세계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가뭄은 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량 가격은 상승하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의 생존을 위협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과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자연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과학자들은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앞으로 수십 년 내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뉴욕, 런던,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이는 단지 도시의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충격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의 방식, 경제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질서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단지 불안정하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도전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선택의 문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기술은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이 변화가 충격적이고 불가피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3. 자연재해가 가져올 세계의 변화 생존 전쟁의 서막. 한때 자연재해는 영화 속 이야기 같았다. 거대한 쓰나미가 도시를 삼키고 폭풍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모습은 오락거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 그 장면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자연재해는 단순히 집을 파괴하고 전기를 끊는 수준을 넘어 세계의 질서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모두가 있다. 쓰나미, 사이클론, 그리고 초대형 재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과거에는 몇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대형 재난이 이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초강력 사이클론 암판의 직격탄을 맞았다. 강풍과 폭우는 단지 집을 날려버리는데 그치지 않았다. 농경지와 어장을 초토화하며 주민들의 생계를 완전히 파괴했다. 수백만 명이 한순간에 집을 잃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이들은 도망칠 곳을 찾기에 급급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재난이 이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미, 유럽, 아시아를 막론하고 모든 대륙이 이러한 재난의 영향권에 들어섰다. 극심한 가뭄은 곡창지대를 황무지로 만들고 홍수는 강 주변 도시들을 수중도시로 바꾼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까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는 언제일까라는 불안감이 더 적절한 질문이 되었다. 기후난민 새로운 위기의 시작.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단지 물리적 파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몬다. 2023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후난민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전쟁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발생한 난민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홍수로 인해 수백만 명이 집을 잃는다. 그들은 높은 지대로 이동하거나 해외로 도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한다. 기후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더기의 수면 상승으로 인해 몰디브 같은 섬나라는 물리적으로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미 국민을 해외로 이주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이주자가 아니다. 그들은 국가를 잃은 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도전이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식량과 물의 위기 생존을 위한 전쟁.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자연재해는 물과 식량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가뭄은 농작물 생산을 감소시키고 홍수는 수확된 작물을 파괴하며 해수면 상승은 농경지를 염분으로 오염시킨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식량 위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4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가뭄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물과 식량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수단과 이집트는 나일강의 물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물이 더 이상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생존의 무기가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와 사회의 붕괴 도미노 효과. 자연재해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 글로벌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경제적 혼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 허리케인 시즌은 농업과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 결과 글로벌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았다. 경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붕괴도 자연재해의 파급 효과 중 하나다. 기후난민의 증가와 식량 부족, 물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한편, 가난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글로벌 정치 시스템의 새로운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자연재해는 어디까지 심각해질 것인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과학가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연재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2100년이 되기 전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 해안 도시의 30%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이클론과 허리케인의 강도는 점점 강력해질 것이며 이는 단지 기상학적 기록을 넘어 인류 생존의 방식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막거나 완화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행동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만들 수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당신은 이 변화의 중심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4점. 누가 범인인가? 우리가 모르는 진짜 이유. 기후변화는 단순히 자연의 변덕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위기다. 우리가 편리함과 풍요를 추구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의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과연 우리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산업혁명과 화석연료 문제의 시작. 모든 것은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세기 후반 인류는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발견하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 새로운 에너지원은 공장을 돌리고 교통수단을 움직이며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 산업의 번영은 인류의 진보를 의미했지만 그 대가로 지구는 천천히 숨이 막히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5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구의 대기는 마치 온실처럼 더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날씨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화석연료는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자동차,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 편리함의 대가 소비와 무관심. 우리는 전기를 켜고 에어컨을 틀고 자동차를 타는 순간조차도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플라스틱병을 쓰는 것조차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소비는 자연을 대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어떨까? 농업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대규모 축산업은 메탄가스를 방출하며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다. 또한 농업을 위해 산림을 개간하면서 산소를 공급하던 숲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습관처럼 소비하는 음식, 물건, 에너지 등이 사실은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책임 환경 파괴의 주범. 개인만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주체 중 하나다. 석유, 가스, 석탄 기업들은 여전히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부정해왔다. 한때 석유 회사들이 기후변화의 증거를 숨기기 위해 과학 연구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패스트 패션과 전자제품 제조업체들도 환경 파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빠른 생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에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의 배후에서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간과하며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 해결을 방해하는 시스템. 정치도 문제의 일부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전 세계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익이 환경 보호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화석연료 산업은 여전히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로비스트들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족과 국제협력의 약화를 초래하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했던 문제의 뿌리.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화석연료의 사용이나 소비 습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시스템의 문제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며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려 한다.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자연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파트너이며 지금 그것은 우리가 낸 청구서를 되돌려 보내고 있다. 변화가 필요한 이유. 결국 기후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이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바꿔야 한다. 개인의 소비 습관부터 기업의 생산 방식, 그리고 정부의 정책까지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구는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온 경고에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할 때다. 5점 미래의 디스토피아. 우리가 무시하면 벌어질 일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는 이미 경고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이제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움직임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2100년 침수된 도시들. 현재의 기후변화 경향이 계속된다면 2100년이 되기 전에 세계의 주요 해안 도시들 중 상당수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다.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은 더 이상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라 물에 잠긴 폐허로 남을 수도 있다. 이는 단지 도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해안 도시들은 글로벌 무역과 경제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들이 침수되면 세계 경제는 연쇄적인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항상 가장 약한 이들이다. 해안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피난처조차 없이 떠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다른 도시나 국가로 이동해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 기후난민이라는 새로운 인구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몰디브 같은 섬나라들은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디스토피아다. 국가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갈 곳 없는 난민이 되는 세상. 극단적인 날씨, 끊이지 않는 재앙.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단지의 수면 상승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더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과 태풍은 더 강력해지고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 슈퍼 허리케인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영화 속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실제로 허리케인은 도시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다. 폭염은 사람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특히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는 여름철 기온이 50도를 넘어서는 일이 흔해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농작물은 자랄 수 없고 물의 증발 속도는 증가하며 이는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이어진다. 극심한 가뭄은 이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품이다. 물이 부족해지면 그것을 둘러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경제적 붕괴와 사회적 혼란. 기후변화는 단지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와 사회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면 식량 가격은 급등하고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곡물 가격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들도 식량 공급 부족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혼란이다. 기후난민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